안녕하세요. 빨간새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레스터로의 원정 경기에서 수비수 세프 반덴베르흐 없이 경기를 치렀지만 에단 피녹이 시기적절하게 복귀하면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피녹은 네이선 콜린스와 함께 수비 파트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에서 복귀한 지 6주가 조금 지난 마티아스 옌센은 다시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옌센은 다음 달까지 결장할 예정이며 에런 히키, 리코 헬리, 조시 다실바, 이고르 티아고와 함께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세 번째 골을 넣었던 크리스티안 뇌르고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후반전에 교체되었고 프랭크 감독은 질병을 이유로 뇌르고르의 이번 경기 출전을 의문시했습니다. 같은 덴마크 출신인 예스퍼 린스트렘도 에버튼 경기에서 질병으로 교체되었으며 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에버튼은 일리만 은디아예와 드와이트 맥닐이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폭이 좁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버튼의 압둘라의 두쿠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예상으로 바로 선발 출전하여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대신해 경기에 나섰습니다. 알카라스는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지만 두쿠레는 전반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베토는 주말 경기에서 또 다른 득점을 기록하며 그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에버튼 선수로는 4년 만에 첫 번째 선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미닉 칼버트 르윈과 아르만도 브로야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도 에버튼은 공격에서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의 경기를 예측하면 에버튼은 최근 10번의 원정 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브렌트포드 역시 최근 6번의 홈 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이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에버튼은 최근 5번의 원정 경기 중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원정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레스터를 4대0으로 대파했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5번의 홈리그 경기에서 단 한 점만을 얻었고 FA컵에서는 감독이 없는 플리머스에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최근 원정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5번의 원정 경기 중 한 번만 패배하고 2연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가 중요한 경기로 예상됩니다. 에버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70분 이상 우위를 점했지만 VAR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유나이티드가 오픈플레이에서 큰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막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3경기에서 상대팀의 기대 득점이 0.8을 넘지 않았고 이번 경기도 낮은 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은 모두 수비에 집중하며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아스날에게는 모든 일이 잘못된 날이었습니다.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는 후반에 교체로 출전했으나 가나의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공을 빼앗긴 뒤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으면서 기록적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날은 루이스 스켈리의 출전 정지 처벌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는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지난주 실망스러운 경기를 만회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스켈리는 부카요 사카, 다케이로 토미야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수스와 함께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단 은화네리는 피로로 교체되었지만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메리노를 선발로 기용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큰 전술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효율적인 라임 스털링을 다시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에단 은화네리가 부상으로 교체되기 전 아르테타가 꺼려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거의 완벽한 전력을 갖추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업 골키퍼인 카를로스 미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산토 감독은 아스날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전술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가끔씩 3백 전술을 실험했으며 웨스트햄이 3백 전술로 아스날을 괴롭혔던 점을 고려할 때 전 토트넘 감독인 산토가 이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7번의 홈 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아스날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2%의 승리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크리스 우드는 시티 그라운드에서 18골 중 10골을 기록한 중요한 공격 자원으로 포레스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포레스트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7골이 나온 접전 끝에 패배하며 상위 4위 자리를 3점 차로 좁혔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포레스트는 최근 원정에서 풀럼, 뉴캐슬에게 패배했지만 모두 원정에서의 패배였으며 산토 감독은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 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2번만 패배했으며 최근 3달간 홈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7경기 중 6승을 거두었고
리그 선두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인상 깊은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8명의 10대 선수를 벤치에 앉히며 젊은 선수들을 기용했으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우가르테, 레니 요로,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모두 복귀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토비 콜리어도 곧 복귀할 예정이지만 메이슨 마운트, 코비 마이누, 루크쇼 등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드 디알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시즌을 마감하게 되어 아마드의 부상이 치도 오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비는 에버튼전에서 교체로 들어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입스위치 선수들 역시 부상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칼빈 필립스와 옌스 카유스테가 각각 종아리와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어 경기를 마쳤습니다. 웨스 번스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샘 모르시는 부상에서 복귀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맨유의 전 미드필더이자 이전 수비수였던 악셀 튀앙제브는 징계를 마친 후 복귀하여 벤 고드프리를 대신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드프리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부진했던 상황이라 튀앙제브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입스위치의 경기에 대해 살펴보면 입스위치는 11번의 원정 경기 중 9경기에서 양팀이 득점했으며 맨유는 최근 13번의 리그 경기에서 겨우 3승을 거두었습니다. 리암 델랍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한 주요 공격수입니다. 맨유는 지난 11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아모림 감독의 첫 경기를 치렀으나 그 이후 팀의 성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뒤지다가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인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에버튼의 페널티킥이 VAR에 의해 취소되면서 승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여전히 리그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수비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주말 경기에서 5명의 10대 선수를 벤치에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 2승만 기록한 맨유는 6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하며 강등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격차가 5점으로 벌어졌고 승점이 부족하면 다시 강등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완전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확정된 부상자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도 드라고신, 도미닉 솔랑케, 히샬리송,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데입니다. 티모 베르너의 햄스트링 부상은 시티와의 경기 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시즌 첫 골을 EFL컵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벤 데이비스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결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부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임스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를 경기에서 선발해서 제외했는데 이 역시 부하 관리 때문이었고 두 선수는 경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메디슨이 선발로 출전하면 마티스텔에게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진에서는 토트넘 방문전에 홀란드의 무릎 부상이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밝혔습니다. 만약 홀란드가 출전하여 득점하면 그는 3년 연속으로 10골 이상의 홈골과 원정골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 최초로 달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로드리, 오스카 밥, 마누엘 아칸지, 존 스톤스도 부상으로 결장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은 주말 경기에서 케빈 데 브라위너를 출전시켰지만 나이가 든 벨기에 선수를 이번 경기에 제외할 가능성도 큽니다. 시티는 최근 13경기 중 거의 모든 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 원정에서 20경기 중 4번만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3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입스위치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탈락하며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 리버풀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은 시티에게 불행한 장소로 시티는 이곳에서 8번의 경기 중 6번을 졌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리그에서는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연이어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리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유로파리그 진출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미드필더 데안 쿨루셉스키는 이번 시즌 동안 큰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시즌 1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브렌트포드와 맨유전에서도 활발히 슈팅을 시도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득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시티의 여러 부상자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